주식 투자의 성패 여부는 공부에 달려있다. 공부는 주식 투자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고 투자 실력은 실패 리스크를 낮추는 데 유용하다.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은 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확실한 투자 수익 모형을 갖추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입니다. 지은이는 남석관, 출판사는 모루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남석관 저자님은 제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슈퍼개미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각종 실전 투자 대회 1억 클럽에서 5회 이상 수상을 하신 분이며 투자 경력 34년, 전업 투자자로 20년 넘게 활동하시면서 단 한 해도 손실이 나지 않은 탄탄한 실력과 내공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한 분야에서 0.1%에 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운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존경심과 배움의 자세로 임했고 공감이 되는 내용 또한 많았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투자 습관 돌아보기. 나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투자자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주식에서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손실이 나는 매매 습관에 있다. 손실이 나는 매매 습관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이다.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하는 경우, 높은 가격임에도 매수하는 경우, 항상 매매하려고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손실을 줄 확률이 큰 매매 습관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이들 세 가지만 고치거나 안 하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꿈과 목표부터 가져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다. 꿈의 크기가 커야 현실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확률도 높다. 나 역시 젊은 시절부터 훗날 꼭 성공하여 부자가 되기를 원했다. 전업 투자자의 길로 들어선 후 주식 투자 경험이라는 토대와 운도 좀 따라주어 생각보다 더 큰 자산을 일궈낼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은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던 건 절대 아니며 돈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컸던 것도 아니다. 스스로의 존엄성과 자아를 지키며 사는 정도의 소소한 부자가 되기를 꿈꿨다. 소소한 부자라고 말하니 모호할 수 있겠다 싶어 조금 구체적인 액수로 밝히자면 아내에게 줄 한 달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를 떼놓고 남는 돈,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돈, 20년 전 기준으로 300에서 500만 원이 목표였다. 나에게 그런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다. 집이나 개인 사무실에 현금 인출기를 설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하는 모습을 항상 그렸다. 더도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의 여유가 내 삶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여윳돈 300에서 500만 원 갖기라는 희망이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주식 투자 시 매매 판단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했으며 설령 주가가 크게 떨어져 심리를 흔들 때마다 현금 인출기 갖기라는 꿈의 마음을 다잡는 용기가 되어 주었다. 비록 작고 소소한 꿈일지언정 투자자라면 마음속에 구체적인 희망 하나쯤은 갖고 살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크든 작든 꿈을 갖고 사는 일은 중요하다. 꿈을 꾸면 행복해지니 좋고 또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치열한 삶을 살도록 행동으로 이끌어주니 말이다. 나는 소소한 부자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하나씩 깨달을수록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했다. 공부가 자산을 늘리고 지켜주는 일이었기에 늘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주식시장은 내가 상상했던 소소한 꿈,
필요할 때마다 돈이 되어주는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해주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필요한 거의 모든 돈을 주식 투자로 벌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여러분도 주식시장이 여러분의 현금 인출기가 충분히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공연히 헛된 꿈을 심어주려는 과장된 말이 아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이 시장에서 승자가 되려면 시장을 잘 알아야 한다.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 현재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누가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며 정부의 정책이 어느 곳에 초점을 두는지, 금융 선진국의 분위기가 어떤지 등의 정보를 꿰차고 알아야 한다. 이런 정보를 모른 채 주식 투자에 나서면 합리적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 역시 오랜 투자 경험으로 깨닫게 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세상 돌아가는 뉴스와 정보에 눈과 귀를 기울인다.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감은 없다. 감을 따려면 감나무를 오르거나 적어도 감을 따기 위한 장비 정도는 준비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다. 감을 따기 위해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실행이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수익을 내기 위한 실천 중 하나가 바로 공부다. 올바른 투자 습관. 사람 됨됨이가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에서 시작되고 빼어난 기량을 가진 세계적인 운동선수나 예술가도 조기 교육으로 만들어지듯이 주식 투자 교육도 처음 시작부터 제대로 잘 배워야 한다. 처음 몸에 밴 투자 습관은 고치기가 어렵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을 주식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 큰 틀에서 올바른 투자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각자 나름의 주식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투자에서는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다. 수익이 나는 모든 방법이 정답이다. 만약 자신이 어찌어찌하여 수익이 났다면 그 방법을 잘 기억했다가 자신의 투자 원칙으로 삼으면 된다. 그리고 수익을 가져다 준 그 방법을 반복해서 실행하면 된다. 평생 부자로 사는 투자자가 되려면 수익이 나는 모형을 경험한 후 실천 반복하면 된다.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는 투자자가 많다. 잘 알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책을 읽고 거기서 단 한 가지라도 배웠다면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식 투자에 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 투자로 실행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주식 투자가 된다. 주식 투자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전 경험입니다. 공부를 하고 알게 된 지식들을 실전 투자에 반드시 적용을 해봐야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공부한 내용을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해보면 잘 되는 케이스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 경험은 본인에게 좋은 데이터와 내공이 되어줄 것이고 시행착오를 겪은 투자 경험은 본인의 투자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밑거름이 되어줄 겁니다. 시행착오를 가급적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복기를 하면서 수정하고 보완을 계속 해나간다면 본인의 매매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니 시행착오 또한 좋은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본인의 나쁜 습관을 하나씩 제거하고 성공 투자 경험은 계속 경험하면서 본인만의 원칙과 무기를 만드는데 활용을 한다면 이게 바로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실패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성공은 성공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지는 우리들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익 내는 필살기, 투자 전략 만들기.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필살기, 생존 전략은 쉽게 말해서 수익 창출의 경험을 체계화하라는 것이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매수하여 매도했더니 수익이 나더라는 경험을 해보았다면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몸에 충분히 익히라는 이야기다.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치지 말고 반복함으로써 성공의 공식, 습관으로 만들어 두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났다고 해보자. 그 경험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시장에서 나타나면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공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유사한 뉴스가 떴을 때, 유사한 종목이 나타났을 때,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때 다시 한번 적용하면 된다. 시장이 급락장이든 급등장이든 중장기 투자이든 단기 투자이든 간에 투자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매매 방법은 항상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말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실천, 적용함으로써 어떤 시장에서도 계속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수 있었다. 워런 버핏은 가치주 투자에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선택하든 자신의 투자 패턴을 루틴화했다. 또 단기 매매를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의 경우 단기 매매의 투자 패턴이 루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는 특별하거나 남들이 모르는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큰 수익을 거두고 누군가는 손실을 반복한다. 수익 창출 경험을 반복하여 루틴화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수익 모형이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테마주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테마주 투자에도 수익 루틴화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19 시기에는 마스크주, 진단키트주, 백신주, 전기차주 등의 테마주가 인기를 끌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테마주가 수시로 등장하는데 테마주가 나타날 때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급등과 급락의 유형이 엇비슷하게 나타난다. 급등과 급락이 비슷하다는 말은 테마주에서 처음 수익을 내본 투자자가 다음 테마주에서도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따라서 하나의 테마주를 통해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면 다른 테마주에도 그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 나는 단기 매매나 중장기 투자를 비롯하여 테마주에서의 수익 모형 등 여러 가지 수익 창출 모형을 갖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시장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수익 모형을 적절히 적용해 활용한다. 수익을 낸 경험이 축적되어 데이터화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수익 창출 모델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떤 장이 펼쳐지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 자신감의 유무는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질이 되기도 한다. 나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는 분들의 공통점은 저마다 주식 투자 필살기, 생존 전략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도 자신의 여건, 투자 금액, 상황 등에 맞는 생존 전략 갖추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짜고 필살기를 갖추어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와 양질의 경험을 병행을 하면서 탄탄한 기본기와 좋은 습관을 구축하고 자신만의 확실한 무기부터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과 기본기는 자신에게 좋은 갑옷이 되어줄 것이고 좋은 무기는 자신에게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는 명검이 되어줄 겁니다. 본인이 어떤 방식의 매매를 했을 때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수익을 자주 냈었는가를 잘 복기해 보시고 그걸 여러분의 수익 습관으로 수익 모형으로 구체화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의 생존 전략. 생명이 있는 자연 만물은 모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갖추고 있다. 많은 식물들이 극단적인 자연환경에 노출이 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고 있으며 힘이 미약한 동물도 자신만의 특화된 생존 전략을 펼침으로써 종족을 보존한다. 가령 뜨거운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하늘 날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렇게 태화된 날개를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껍질로 활용한다. 살기 위하여 자신의 주요 장점인 하늘 날기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생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살아남아서 생존하고
종족 보존이라는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자인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수익 실현이다. 수익이 잘 나오면 주식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 달콤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꿀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알아야 할 텐데 나는 이를 생존 전략 갖추기라고 말한다. 고수들은 저마다 나름의 필살기를 갖추고 자신의 주식 투자에 실천함으로써 수익을 꾸준히 거둔다. 그런데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생존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단기 투자냐 중장기 투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직장인인지 전업 투자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주식 투자자는 저마다 성향이 다르고 투자 금액이나 환경도 모두 다르다. 남들이 알려주는 주식 투자 수익 모델이 누구에게나 맞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성향에 알맞은 투자 수익 모형이 있게 마련이다. 바로 그 모형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실전 주식 투자로 부자 되기. 주식 투자자라면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여기서 선취매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볼 차례다. 선취매란 주식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다는 뜻이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첫걸음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미리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선취매의 기본이다. 선취매는 옛날 장사꾼들이 겨울철에 우비를 만들었다가 여름에 대파는 일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주식 투자에서 선취매 개념과 핵심은 간단하다. 기업이 향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기업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바로 매수 포인트다. 주식 투자에서 매수를 할 때 중요한 큰 줄기 중 하나가 바로 선취매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오픈된 정보를 틈틈이 메모한다. 예컨대 어떤 기업의 3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는 뉴스, 어떤 기업의 신규 상장이 언제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지분을 보유한 실체가 누구라는 소식 등을 허투루 흘려듣지 않는다. 이런 정보가 내 계좌의 수익을 불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와 뉴스 그리고 단연간의 투자 경험을 토대로 한두 계절 앞서 선취매를 하면 대부분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아는 지나간 정보 또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어떤 뉴스나 이슈의 영향으로 급등했던 종목이 이후 조정을 거친 후에도 수익이 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급등 후 조정을 거친 후에도 이미 지나간 정보를 역이용하여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패턴으로 얘기하면 N양 패턴이 있죠. 이슈의 영향으로 급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N자형 하단을 그렸을 때 그때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정보를 역이용하여 매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 투자자 대부분은 자신이 늘 정보에 뒤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볼 땐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평생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급 정보라는 것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다. 오로지 남들도 다 아는 오픈된 정보를 공부하고 익혀서 나의 투자에 적용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익을 만들어냈다. 누구나 아는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충분히 투자 기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이론.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 유진 파마가 주창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정보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그 결과 주식 투자자의 예측에 영향을 준 정보로 인한 가격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효율적 시장 가설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항상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반박하는 이론이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다. 대표적인 사례가 실적 공시에 대한 주가의 지연 반응이다.
만약 어떤 기업이 예측하지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이 정보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전해진 날 주가는 당일 상승한 이후에도 꾸준히 추가 상승하는 기업을 적잖게 볼 수 있다. 이는 호재 공시 또한 마찬가지이다. 예측하지 못한 호재 공시가 발표될 경우 주가는 당일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다음날 역시 상승하거나 표류 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어닝 쇼크나 악재 공시도 주가가 며칠 동안 지연되어 반응한다. 어닝 쇼크나 악재 공시가 나타날 경우 이런 정보 역시 짧은 시간 한꺼번에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기업의 예상 실적이 잘 나오는 것과 어닝 서프라이즈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모두의 예상 기대치를 넘는 놀라운 실적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모두가 예상 가능한 것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실적 공시에 대한 주가 지연 반응 효과와 구별해야 한다. 가령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을 것을 모두 안다고 가정을 해보자.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뉴스 등의 정보를 통해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사전에 매수하기 마련이고 해당 기업의 주가는 실적 발표를 할 때쯤은 이미 많이 상승해 있다. 실제로 실적을 발표하는 날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때로는 급락하는 일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젠이다. 시젠은 2020년 8월 13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시했다. 시젠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다음날 주가는 무려 19% 하락한 21만 1,000원에 마감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모두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측할 경우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 또는 실적이 발표된과 동시에 매도를 해야 한다.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를 활용한 투자. 나 또한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이론을 수시로 가장 많이 적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생충 영화 이야기다. 여기서 나의 투자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한다. 나는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기생충이 2019년 5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들은 후 월요일 아침 관련주를 상한가에 50만 주를 매수했다. 이와 같은 매수 결정의 근거가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이론이다. 이는 온 국민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과는 당초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뉴스는 주가의 하루 상승에 머물지 않는다. 적어도 2-3일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월요일 아침부터 거의 한 주 내내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에 출연한 배우들 그리고 주변의 아주 작은 이야기를 다룬 긍정적인 뉴스가 연이어 쏟아졌다. 주변에서 좋은 이야기를 계속 흘려주면 강력한 후속 매수세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비록 내가 상한가에 매수했더라도 강력한 후속 매수세가 따라올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실적이 좋은 뉴스, 긍정적인 뉴스는 지속성을 갖는다. 이런 뉴스는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되어 단기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데 만약 이런 뉴스가 오픈된 정보로 나왔다면 주가가 적어도 며칠 동안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거꾸로 실적이 나쁜 뉴스나 정보 또한 좋은 뉴스와 마찬가지로 지속성을 갖는다. 주가가 하루만 하락하는 것이 아닌 당분간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해야 한다.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의 주가 지연 반응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연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일반적인 뉴스나 일반적인 호재성 재료로 이런 식으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는 도리어 독이 되는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호재나 뉴스 중에서도 파급력이 클 것으로 그리고 지속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서
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자님의 사례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 뉴스는 세계적인 뉴스라 파급력이 있고 서프라이즈성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또한 있는 거죠. 이런 뉴스와 호재라면 후속 매수세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하니 저자님은 그걸 믿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로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중장기 투자, 단기 투자에서의 시장 중심주. 중장기 투자에서의 시장 중심주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시장 중심주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도주, 리딩주라고 부를 수 있다. 여하튼 시장 중심주는 시대 정신에 맞는 주식을 의미한다. 시대 정신을 담은 주식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과거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장 중심주는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었다. 해당 주식들이 약 10년의 장기 호황을 누렸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진입하던 초기의 시대 중심주는 국내 시장의 경우 반도체 관련주가 주인공이었다. 코로나 시대의 시대 정신은 언택트란 말로 집약이 된다. 처음에는 저 말이 낯선 합성어로 들렸지만 지금은 누구나 알아듣는 2020년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을 뿐 아니라 이 흐름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장기적인 테마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장기 투자에서의 시장 중심주는 시대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한 주식이다.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기 투자에서의 시장 중심주는 어떻게 될까? 단기 투자에서는 그 당시의 이슈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이 비록 기간은 짧지만 시장 중심주가 된다. 그런데 단기적인 이슈와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들은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급히 올랐다가 언제 그랬나는 듯 급락을 한다. 급등했던 주식은 급락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단기 투자에서는 변동성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매주 시장을 지배하는 뉴스가 나타난다. 이런 뉴스는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른 뉴스로 빠르게 대체된다. 한 주 한 주 시장을 지배하는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단기 투자에서의 시장 중심주 찾기다. 나의 강점이라면 선심의 전략과 시장 중심주 투자가 나만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중장기 투자에서는 시장 중심주 위주로, 그리고 단기 투자의 경우 매주 바뀌는 당시의 이슈나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저자님의 말씀처럼 중장기 투자에서는 시장 중심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시기에는 인터넷 관련주를, AI 시대에는 AI 관련주,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관련주, 백신이나 키트주,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됩니다. 시장에서 소외받은 종목이 싸다고 들어가 있어 보면 그 종목이 운이 좋아서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종목은 계속 소외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시장에 돈이 흐르는 곳,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주식 말고 시장의 선택을 받은 주식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기본 원칙. 중장기 투자에서의 매수는 방금 전 밝힌 바와 같이 시장 중심주에서 고른다. 중장기 투자는 대형주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 중장기 투자 초기의 매수는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인 골든 크로스를 찾는 것이다. 즉,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를 뜻한다. 바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중간에 조정을 하는 시기를 노려야 한다. 주가는 장이 아무리 좋은 대세 상승기라 해도 끊임없이 상승하는 경우가 없다. 중간에 약간 조정을 하는 시기가 반드시 나타난다. 만약 최초의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일반적으로 21선 또는 61선까지 하락했을 때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중장기 투자라 할지라도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인다면 투자 기간에 집착하지 말고 시세 차익을 일부 실현한 후 보유 주식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 중장기 투자의 매도 타이밍은 위와 정반대의 상황이다. 즉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 타이밍이다.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갈 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데드 크로스는 오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행이 된다. 데드 크로스는 대부분 역배열, 장기 하락 추세선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위험 신호로 인식을 해야 한다. 중장기 투자라고 해서 매수를 해놓고 매도할 때까지 그냥 두고만 있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 시장 중심주라고 해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일단 매도하고 21선 또는 61선에서 거래되는 것을 확인한 후 재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단기 투자 수익 모형. 단기 투자는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택하는 투자 방법이다. 전업 투자자인 나도 처음 출발은 단기 투자였다. 투자에 가용할 수 있는 원금이 절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단기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단기 투자에서는 중장기 투자에서 말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단기 투자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투자 금액이다. 즉 단기 매매 시 본인이 관리하기 적당한 금액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너무 큰 돈으로 단기 투자를 하면 변동성이 큰 단기 매매의 특성상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투자 금액이 많다고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에서의 적당한 투자 대상 종목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의 이슈,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래량 많은 종목에 한해서다.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단기 투자의 원칙이다. 단기 주식 투자에서는 우리가 흔히 차트라고 부르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이동평균선인데 향후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평선으로 가늠 예측할 수 있다. 내가 실전 투자에서 특히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참고로 하는 몇 가지 패턴이 있다. N형 패턴, 횡보하다가 급등 이후 2-3일 쉴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N형 패턴은 주가가 상당 기간 횡보한 이후에 호재성 뉴스가 나타나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종목, 대량 거래 수반 이후에 며칠 동안 하락해서 이격을 줄인 후 이동평균선 5일 또는 10일선의 지지를 받을 때 매수한다. 반드시 하락할 당시 상승 요인이 되었던 호재성 이슈가 소멸되지 말아야 한다. N형 패턴도 많이 다룬 패턴입니다. 횡보를 보이던 종목이 장대 양봉 그리고 조정, 여기에서 5일이나 11선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일 때 매수, 이게 바로 N형 패턴이죠. N자로 이렇게 간다는 모양을 나타내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도 상당히 유용하죠. 양음양 패턴, 첫날 상승하고 다음날 하락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양음양 패턴은 시장 자체가 견조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이슈나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군에서 많이 나타나는 매매 방법이다. 5일선에서 11선을 지지선으로 하며 하루 이틀 상승 후에 하루 이틀 하락하는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11선, 21선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음양 패턴도 횡보하던 주식이 상승 그리고 다음날 하락을 할 때 지지받는 패턴에서 매수, 그래서 양음양으로 가는 그런 패턴을 말하는 거죠. 장대 양봉 이후 21선까지 하락 후 십자형 캔들, 십자형 캔들, 도지 캔들이 발생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시장의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하향 표류하다가 21선 또는 61선에서 십자형 캔들, 도지 캔들이 발생하면 매수한다. 21선이나 61선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지지가 나올 때 매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십자형 캔들은 방향 전환, 지지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이평선을 깨지 않고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위 세 가지 패턴을 참고하여 매수하더라도 조건을 하나 더 충족시켜야 한다. 다름 아닌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양호할 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기 투자의 기본적인 매매법은 주가가 고점에 이르면 매도하고 저점에서 재매수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단기 투자는 리스크가 큰 까닭에 많은 금액으로 투자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이 좋을 때 단기 투자에 집중한다면 잦은 매매로 인한 비용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할 때보다 오히려 수익 면에서 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단기 투자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는 수익,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 대부분은 하루 종일 매매만 하다가 계좌의 손실만 경험하기도 한다. 매매 중독에 빠져 하루 종일 매매하는 습관이 몸에 들면 중장기 투자를 거들떠보지 않거나 안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투자 금액이 적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단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중장기 투자의 청사진을 머릿속에 그려 나가야 한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시장의 대세 상승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주도주 종목을 골라 중장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큰 수익이 나는 법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대부분이 단기 투자를 해야 하는 현실이겠지만 결국 단기 투자를 넘어 중장기 투자로 옮겨가기까지 잘 버티고 살아남아 주식 투자로 수익의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조언을 한다. 만약 단기 투자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시야를 넓혀 중장기 투자를 새로운 주식 투자의 선택지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큰 투자자, 성공한 자산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슈퍼개미의 조언. 나의 경우 증시사기론 활용,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이론, 시장 중심주 투자 등으로 꾸준히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나만의 투자 수익 모형, 즉 루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내가 주식을 하는 동안 계속 써먹을 나만의 필살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에게 수익이 나는 일은 반복하고 손실을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투자 원칙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업 투자자로 성공한다는 것, 특히 나와 같은 수준에 오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요즘은 주식 투자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졌고 주식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도 과거보다 한결 수월해졌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가 나보다 뛰어난 자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똑똑하고 이성적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수익 모형을 갖추어 이를 잘 실천만 하면 내가 주식 투자로 누린 수익의 경험 이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한 정답은 이미 책 곳곳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 정보를 누가 재빨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